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어떤 일정을 체크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캘린더 상으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겠죠. 자, 30일이고요. 독일에서 4분기 잠정 경제 성장률 예정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4분기 잠정 경제 성장률, 미국에서도 동일한 지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 4분기 개인 소비와 더불어서 미결주택 매매 MOM 기준으로 예정.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번은 잠정, 이번에는 좀 확정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꼼꼼하게 실적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컨콜까지 함께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빨간 날이기 때문에 30일이 아니고 31일로 옮겨졌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 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겠네요. 미국에서 또 PC 나옵니다. 예, 미국에서 PC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4분기 개인 소비 지수 12월 실질 개인 지출 MOM 기준 자, 그리고 PCE와 관련해서도 근원까지 나오고요. 12월 실질 개인 소득 MOM 기준 1월 또 시카고 PMI 나옵니다. 자, 그리고 2 월이 됐습니다. 2 월에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씩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ISM 제조업 PMI 4일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통화정책회의 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7 일과 10 일에 나오고요. CPI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재점화가 됐죠. 그 가운데 1월 16 일에 공개가 됐었던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근원 CPI의 경우 11월 상승률과 시장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를 했죠. 페드가 CPI보다도 근원 CPI를 좀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지난달 소비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좀 낮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날 나온 도매 물가인 PPI 역시도 12월에 전월 대비 0.2% 정도 올라서 전월과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한 바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CPI는 또 어떻게 나올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체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그전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의사록 공개 있습니다. 1월 28 일에 FOMC 정례 회의가 있고요. 한 달 정도 더 뒤죠. 2월 20 일에 FOMC 의사록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2월 25일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 고객 연령별, 성별 투자 분석을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10대 이하부터 80대 이상까지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에 한해서죠. 성별 분류에서도 모두 삼성전자가 전부 다 1 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들인 바로 국민주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5년 실적 전망치 등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최근의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 대부분 낮춰졌는 움직임 연출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체질 개선이 좀 확인될 때까지 박스권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는 상황. 한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보이시는 것처럼 현대차입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전부 다 현대차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서와 연령별로는 10대부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60대까지 현대차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는 점 다시 체크. 70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80대 이상은 부방을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혀서 부진한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 해외 증시로 또 눈을 돌렸다라는 이야기 정말 빈번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를 찾는 투자자가 가장 월등하게 많았죠.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 10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해외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역시나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한 금액 1조 5천억 원가를 넘어서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제외한 국내 순매수 종목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ETF와 또 기술주들이 눈에 띄는 상황.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에 대한 화력은 여전히 막강한 상태다라고 정리 가능합니다. 자, 트럼프 이야기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빠지면 섭하겠죠. 취임 직후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수혜 섹터도 분명히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히 피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월 20일에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철회시키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펼쳤었던 이 정책을 철회시킨다라는 뜻인데 바이든이 또 어떤 정책을 꺼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자면 일단 2023년 7.3%에 그쳤었던 신차내 전기차 비중을 2032년까지 56%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초안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 신차의 66%가량을 전부 다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자동차 제조사와 이 노조의 반대를 감안을 하면서 목표치를 56%로 낮춰 잡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후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후퇴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훨씬 더 힘을 좀 실어줬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 폐기를 시사한 것이다라고 봐도 좋겠죠. 참고로 IRA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7,500 한으로 따졌을 때 한 1,050만 원가량이죠. 이 가량을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RA 폐기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IRA 폐기에 반대하는 의견 지금 현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이 IRA를 통해서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크게 지역구 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전면 폐기는 반대표를 또 던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전면 폐기보다는 이 IRA에 따른 이 혜택 같은 거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냐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IRA가 만약에 폐기가 되게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이런 밸류체인 전반에 특히 우리 국내에서 큰 타격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기차 캐즘 더욱더 심화될 우려도 저희는 놓아 볼 수가 없겠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당시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기차 구매할 의향에 변화가 일어난 것 알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구매 의사가 없는 비중이 41%를 차지한 반면 2024년에는 48%까지 구매 의사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려 중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2023년에는 더했더니 한 55% 가량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의 경우에는 44% 비중을 차지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1%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카로 빠르게 좀 선회를 틀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가 상당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성장세가 좀 꺾이는 마당에 보조금까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친환경차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가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주력 판매 모델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를 계속해서 늘려갈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이 미국 내 하이브리드 판매량 22만 2,500여 대로 전기차 판매량이었던 12만 4천여 대보다도 훨씬 더 거의 2배 가깝게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지난해 미국 내 실적을 견인을 했었던 차량은 투싼 하이브리드였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65% 이상
폭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한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이 생산량을 더욱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북미 전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준대형 SUV 하이브리드 차량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생산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병행을 해서 활용도를 최대치로 높여서 올해 생산량을 연간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의 표입니다.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 점유율 한번 살펴보자면 토요타가 일단 56.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등 자리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 그 뒤를 혼다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한 2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와 이 포드 나란히 12.1%를 차지하면서 공동 3위 하고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차 수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카가 인기에 힘입어서 현대차 기아가 2024년 역대 최대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 들어오게 됐죠. 친환경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 증가한 70만 7,8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무려 160% 가깝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7.3%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32.5%까지 거의 2배가량이나 증가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차에는 어떤 차가 포함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전기차 있고요. 하이브리드 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차도 여기에 친환경차에 다 포함이 되는 차종이죠. 이 중에서 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당연히 하이브리드카였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카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44% 이상이나 폭증을 했고요. 전체 수출 친환경차 중에서도 비중 56.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좀 꺾이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6%가량 전기차는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소분 이상을 하이브리드 카가 메꿨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자극하는 쪽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를 꽂는다. 이런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추구하겠다. 방금 이 한 말은요. 실제로 트럼프가 본인 취임식에서 코멘트한 말입니다. 트럼프는 화성 개척이라는 이 과제를 입에 직접적으로 올렸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스페이스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뒤에서 활짝 웃으면서 엄지척을 그렸다. 이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태도가 굉장히 돌변을 했어요. 일기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우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왜 일기 당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자면 기업가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에게 우주라는 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우주항공 분야는 일단 정말 큰 예산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명확한 성과를 얻는 데까지 수많은 돈 플러스 알파로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바로 우주항공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했을까? 트럼프가 변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개발의 경제성을 스스로 계속해서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본인의 승리 선언 연설에서 무려 4분이나 할애를 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스타쉽의 혁신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 기술과 사업을 앞장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취임식에서도 또다시 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라는 것이 그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스타쉽 시험 발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힘을 합치게 되면 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뜻을 좀 같이 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존의 우주 정책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우주 개척이 달 탐사 혹은 뭐 달 자원 확보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둔 바가 있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곧바로 화성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업계에서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용,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나사 수장 자리를 보면은 '이 부분이 좀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나사 수장 자리 누가 맡았냐 살펴봤더니 제러드 아이작 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우주의 상업화 그리고 우주 개척의 효율화를 가장 중시하는 인물이고요. 무엇보다도 억만장자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트럼프 정부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 또한 올해 초쯤에 "우리는 화성으로 곧장 갈 거야."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주 개척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나사와 연구 협약을 체결을 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었죠. 트럼프가 뉴스페이스 산업 영역을 화성까지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협업이 또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민간 우주 기업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한 듯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우리 국내 우주항공청 역시도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한국과 미국 간 민간 우주 대화를 개최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전반에 걸쳐서 민간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우주 개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더 넓힐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일단 국내 산업계 우주 투자도 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 연설 직후에 화성에 미국 국기를 꽂겠다라는 발언 하나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 급등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강한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은 그대로 미국 증시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장에서 바로 3 일차가 되는 이 날에서는 모두 다 줄줄이 약세를 그렸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연히 우주항공에서 특히 미증시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로켓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5%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영향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AP 위성과 같은 종목들이 4%대 넘게 밀려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토해내는 움직임 연출됐다는 점까지 체크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글의 윌로우 칩이 던진 공이 굉장히 강력했죠. 쏘아 올린 공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공개 이후에 양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젠슨은요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15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초기 단계일 것이다. 30년은 아마도 후기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언저리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말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거품이 꺼지듯이 정말 그야말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CS 2025 전날에 리게틱 컴퓨팅이라는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8.39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있고 나서 13일에 6.05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와, 67% 폭락을 했습니다. 반틈이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는 모습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한국 첨단 소재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일에 7,2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4일에 4,460원까지 떨어지면서 단기간에 무려 38%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자 컴퓨팅과 양자 보안이 개발 초기 단계이니만큼 기술적 진보의 속도, 자 그리고 빅테크들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좀 높은 변동성을
쓸 것이다. 좀 높은 변동성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꾸준하게 경고를 해온 바가 있었죠. 이렇듯 초기 단계인 양자 기술 개발을 둘러싸고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 저항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트럼프 정부 출범이 좀 단기간에 누르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정부 지우기, 바이든 정부 지우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를 했었던 AI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취임 직후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AI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움직임에 AI는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역시도 기대감 한껏 모아지게 되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 22일에 AI 인프라 투자 계획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규모가 굉장히 상당했고요.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게 되자면, 일단 스타게이트라는 이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합작 투자 회사는 텍사스주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른 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자, 돈 얼마나 들어갈까? 초기에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 143조 원이고요.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 그러니까 715조의 이 돈을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투자에 들어갈 것이냐? 누가 돈을 댈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에 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일단 간밤에 나온 이슈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소프트뱅크 걔네 돈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함께 살짝 곁다리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3사에 자금이 투입이 되고 일각에 따르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AI 규제와 관련해서 좀 완화하는 말들을 시사를 하고 실제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기업들 역시도 정말 화끈하게 적극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쫙 펼쳐서 꺼내서 이 트럼프의 친 AI 행보에 좀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는 당연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도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인프라가 좀 구축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도로, 항만, 철도 등 건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그릴 수가 있고요. 전력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원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AI 인프라 구축이 AI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양자 컴퓨터까지도 자극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온 직후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42% 폭증을 했고요. 아이온큐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온 채로 장 마감지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한국 정부에서도 양자 분야를 대규모 투자 대상인 한국의 3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3대 게임 체인저 양자 컴퓨터, AI, 바이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크게 한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강한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또는 한번 이슈를 받았을 때 상한가까지 잘 도달하는 한국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 통신용 광 간섭계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과 KT, SK텔레콤 등과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중계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한국 첨단 소재이고요. 아이인플러스 만만치 않죠. 초소형 칩 패키징 특허 기술 기반으로 해서 양자 보안 사업을 일하고 있습니다. ALT 같은 경우에는 양자 역학에 의한 예측 불가능하고 고유한 난수를 생성하는 장치와 관련된 테스트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KCS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양자 암호칩 출시에 성공을 한 이력이 있고요. CQCN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 업체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까지 함께 만나 봤고요. 저희 은혜로운 일정은 여기에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꼼꼼하게 일정 체크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